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안철수 의원의 사주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주 구성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사주를 흥미있게 보시려면 아무래도 물상표현법이 좋을 텐데, 이 사주에서는 일단 일간이 을입니다. 을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식물을 의미를 하는데, 이 식물이라는 것은 이 사주상에서는 이제 물 위에 떠 있단 말이죠. 임이라는 건 뭐 바다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커다란 물이 있는 곳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을은 이 임,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그런 수중식물, 수생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다시마 미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마 미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휘감는 능력이나 성격이 좀 있을 것이고, 좀 맛이 짜고, 그럼 성격이 조금 짜고, 그 다음에 깐깐하고, 또 미끌거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 이 해조류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음식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 식감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좀 꺼리는, 좀 꺼리는 성격인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이분하고 같이 관계를 해보면은 뭔가 자꾸 미끄덩미끄덩 거릴 거거든요. 미끄덩미끄덩 거린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사람들을 밀쳐내고 있는 거나 조금 마찬가지예요. 또 그런데 보면 이제 식물이기 때문에 휘감는 성정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필요로 할 때는 자기가 휘감았다가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서로 관계가 미끄덩거리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이 안철수라는 분하고 관계를 맺었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래 못 견디고 관계를 서로 깊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면모에서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63대운에 와 계시고 기후대운인데, 아무래도 이 기후대운에서는 기토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작은 소규모의 밭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말을 하자면 이제 무토 53대운의 무토에서 큰 이제 미역을 말릴 공간에서 엄청 말려놨어요. 말려놓고 63대원이 이제 기후대원 들어오면서 이제 제품화가 된 거죠. 말린 미역을 상품화 시켜서 이제 적재해 놓은 겁니다. 적재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린 미역 같은 경우는 미끄덕거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감초로서 음식을 만드는데 조미료로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서야 안철수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53대운도 보면은 저 무토가 일간인 을목에게는 정제고 63대운인 기토는 편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안철수 의원도 보면은 저 무토에서 아무래도 해조류를 처음 이제 말리고 씻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면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 돈 다 날라가고 한 푼도 없죠. 뭐 정치 입문하고 뭐 쓴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면 이제 63대운에 들어와서 이제서야 상품이 됐어요. 이제서야. 그 말은 이제 자기가 돈값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63대원에 들어와서야. 그러니 이 시기를 그냥 뭐 보내게 되면 이게 조금 그런 게 아무래도 우리가 그 미역이나 다시마는 메인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주목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메인 요리로 나오기 위해서는 뭐 미역 무침, 뭐 다시마 무침, 뭐 그런 것들인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을 메인으로 해서는 사람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의 감초 역할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딱 그냥 총리를 하는 게 노려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내에서든 뭐 당연히 여당 내에서 해야 되겠죠. 누군가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하면서 자기가 이제 뭐 부통령급에 우리나라는 총리가 부통령급이니까 그걸 하면서 일단 그런 자리를 한번 겪어봐야 뭐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든지 또 다음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또 2025년인 을사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린 나물들이 나오는데 말린 미역을 먹겠습니까? 말린 나물을 먹겠습니까? 고민되죠? 둘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 말린 미역이나 말린 다시마는 요리에 조미료로 쓰고 그 다음에 말린 야채들을 음식 재료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잘 써야 되겠죠. 그 말은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이제 도와주고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메인으로 나서려고 하면 이제 그거는 끝났다. 이제 무신대운일 때 도대체 이 해조류는 뭐지? 우리가 처음 발견한 해조류인데? 이럴 때 딱 보면은 사람들이 뭔지 모를 때 한바탕 확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해조류야 이러면서 팔아먹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성분이고 무슨 거에 도움이 되고 어떤 해조류고 뭐 그런 게 다 분석이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평가가 된 게 마무리가 된 게 그냥 미역 다시마 얘 이름은 학명은 결국 미역이고 다시마다. 뭐 물론 청정바다 해역에서 자란 것 같기는 하다. 그걸로 끝이 나버린 거죠. 그래 별 특색이 없잖아요, 그죠? 별 특색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 어느 순간 특색이 없어져 버렸다. 사람이 어느 순간 특색이 없어지고 그냥 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다. 뭐 그렇게 되어 버린 거죠. 사람들 인식에서는. 물론 이제 청정 유기농 미역이긴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따놨던 이 임수 정인 때문에 이 정인을 잘 갖춰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기는 합니다. 의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안랩을 세워서 백신 연구를 했고 이런 그 자기의 과거들 기록들 이런 것들을 잘 해놨기 때문에 청정해역 유기농 미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거지. 만약에 이 임수가 들어와 있는 똑같은 사주인데도 자신이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냥 그건 말 그대로 가치 없는 미역입니다. 그럴 경우는 그냥 바다에서 자란 미역, 떠돌아다니는 미역,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있는 것도
이 사주가 계속 흘러다녔죠. 흘러다녔기 때문에 이 무토, 기토, 땅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저런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53 땅이 오면서부터 아, 그런 사람이 있었지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초기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런 것이 참 도움이 됐던 시기였고, 다만 그때 이제 간과한 건 자기가 너무 싱싱한 미역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역할에 제한이 있다는 걸 몰랐다. 싱싱한 미역은 결국 해먹을 수 있는 건 미역 회무침밖에 없는데, 아니면 뭐 삶은 미역이나 이것밖에 없는데, 그거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맛이 될 수는 없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처음 출시됐을 때 팔아 먹어버렸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시간 여유를 많이 주게 되면서 그게 안 됐던 거. 그러니 자기 자신을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말린 미역 가격, 말린 다시마 가격에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 다만 이제 청정해역 유기농이란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일반 미역이나 일반 다시마보다는 가치 상승이 좀 더 있다는 거. 네, 그 정도의 삶인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일단 25년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장관이나 총리의 자격증을, 자격증이랄까, 그것 말고 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을 노려보던, 아니면 자기가 더 이상 나는 그릇에 맞지 않아라고 선언을 하던 그런 방향성으로 잡아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크게 나쁘게 될 운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앞으로 자기가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개인 애드립에 의존을 해야 한다. 누군가가 쉽게 도와주지 않고 또 국민들도 일부러 찾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을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시다.